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셔도 일단 들어도 돼요. 뭐냐면 저희가 스트럭트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클래스라는 애를 배울 건데, 이 스트럭트랑 클래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클래스를 배우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스트럭트에다가 그 차이점 하나만 더 배우면 클래스를 다 배우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제 C 언어에서 구조체를 배운 거고, 이제 C++로 이제 넘어오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 외에도 많은 패러다임을 구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럭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능들이 대부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돼 있는 기능들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C 언어의 스트럭트랑 C++의 스트럭트는 완전히 다른 거고, C 언어의 스트럭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게 C++의 스트럭트고,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클래스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클래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클래스는 자료 저장 플러스 자료 처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쓴 게요, 사실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쓰냐면 변수라는 걸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거는 함수라는 걸 써요. 그래서 클래스는 변수랑 함수를 묶어놓은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클래스의 전부는 아니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변수랑 함수를 묶어놓는 거는 사실 스트럭트에서도 가능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전에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C++에서는 구조체 안에 함수도 넣을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돌려보고 오세요. 그래서 그럼 일단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줄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클래스라는 거는요, 특정한 용도를 수행하기 위한 변수와 함수를 모아둔 틀. 자, 여기서 사실 틀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int라는 틀이 있다고 쳐봐요. int a, b,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int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a라는 변수도 만들고 b라는 변수도 만들고 c라는 변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붕어빵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int는 이제 붕어빵 틀이 되는 거고, 이 a, b, c라는 변수들은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클래스라는 애도요,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찍어내기 위한 틀이다. 그러면 사실 클래스라는 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사실 클래스라는 것 자체도 자료형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럭트도 자료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다른 말로, 물론 이제 C++에서는 주로 클래스라고 부르지만 이거를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틀을 갖다가 찍어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바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바로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굳이 영어로 하자면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OOP라고 하죠, 주로. 그런 것도 하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라는 거는 클래스라는 틀로 찍어낸 거예요. 그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변수, 그러니까 즉 메모리 상의 공간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랑 객체를 초반에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으면 이제 예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include를 일단 먼저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요, 텔레비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전원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뭐 채널 볼륨 요 정도만 기능을 갖고 있는 간단한 텔레비전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뭐 일단은 텔레비전 여러 가지 속성도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저장이 이제 텔레비전의 속성을 저장할 거예요.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할 거냐? 뭐 사실 뻔하죠, 그죠? 어떤 정보냐면 불, 파워, 온. 그러니까 전원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널을 저장하는 변수를 또 하나를 만들게요. 채널. 그 다음에 볼륨을 저장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구조체를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제 뭐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뭐 LGTV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LGTV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LG.PowerOn은 true 이렇게 하면 이제 뭐 TV가 켜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LG. 뭐 채널을 일단 뭐 10번으로 틀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볼륨을 갖다가 50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냥 TV가 나오겠죠, 그죠? 테레비에 그냥 단순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뭐 이걸 실행을 시켜보는 의미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문제점을 굳이 찾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볼륨이 0부터 100까지라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륨을 여기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여기다가 막 120 같은 걸 줬으면 큰일 나겠죠. 0부터 100까지인데 볼륨 120으로 주면 막 스피커 찢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가 여기서 주의를 해서 100 이하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치보다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트에다가 볼륨을 세팅을 하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void set volume 이라고 하고요. 이건 대문자로 할게요. set volum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이제 볼이라는 볼륨을 얼마로 할 건지를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if를 하나를 만드셔서 여기다가 볼륨이 매개 변수로 받은 이 볼륨이라는 애가 0 이상이고 그리고 100 이하일 때만 볼륨을 바꾸도록 해주면 안전한 코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막 천 같은 게 들어와도 이 조건이 충족을 안 하기 때문에 if문 안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볼륨이 안 바뀌겠죠? 그리고 뭐 볼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해도 볼륨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if문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LG.set 볼륨 같은 거 해주시고 여기다가 50 이렇게 해주시면 볼륨이 이제 100을 넘거나 음수가 나와버리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완벽한 배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set 볼륨이라는 함수만 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set 볼륨이라는 거를 까먹고 LG.볼륨을 아직도 쓰는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쳐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볼륨이라는 함수를 안 쓰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C++에서 새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접근 제어 지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set 볼륨 함수 내에서는 볼륨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set 볼륨 함수 내에서는 어차피 볼륨이 0보다 0 이상이고 100 이하일 경우에만 볼륨의 값을 바꾸니까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밖에서 막 400 같은 값으로 바꿨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면서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아이디어까지 왔으면 이제 지시자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퍼블릭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프로텍티드라는 애는 한참 뒤에 할 거고 이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뭐 프라이빗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쓴다 뭐 이런 뜻이고 퍼블릭은 공공으로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트럭트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바깥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게 프라이빗이죠. 개인적으로만 쓴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지시자를 써볼 건데 어떤 방식으로 쓰면 되냐면요, 프라이빗 이렇게 하고요, 땡땡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왜 이러냐, 없어졌네요. 이 프라이빗이 선언된 이 시점부터 쭉 끝까지 다 프라이빗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set 볼륨이라는 거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퍼블릭 땡땡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프라이빗이 미치는 프라이빗 속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여기까지고 퍼블릭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부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벌써 set 볼륨이라는 게 빨간 줄이 지워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또 다른 함수를 퍼블릭 안에다가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키는 함수 void 그 다음에 뭐 on, 그러니까 텔레비를 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power on은 true 이렇게 한 다음 뭐 TV를 켰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TV를 켰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off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프 하고요. 파워 온은
펄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ut tv를 여기서 소문자가 될까요? tv를 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tv의 전원을 저장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또 lg.powerOn 대신에 lg.o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on이라는 함수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tv의 전원을 정상적으로 필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채널도 한번 바꿔볼게요. 채널은 얘랑 비슷하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void set 채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int 뭐 채널이니까 뭐 cnl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채널.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채널도 뭐 1번부터 999번까지 있다고 주로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if 채널이 1 이상이고 채널이 999 이하일 때만 채널을 바꾸면 되겠네요. 채널은 cnl. 그죠?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채널이 안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채널이 뭐 터무니없는 무슨 마이너스 73 같은 값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g.채널은 10 대신에 lg.set 채널 하시고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 얘는 그냥 지워도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채널과 볼륨을 조금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죠? 그게 바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제어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다가 cout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cout 채널을 띄고 cnl 뭐 사실 채널이랑 cnl 값이 같은데 cn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 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end l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뭐 얘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는 뭐 볼륨을 cnl이 아니고 볼으로 바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10으로 바꿨고 볼륨도 5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뭐 요거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채널 같은 거를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73 같은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73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볼륨을 마이너스 73으로 바꿨습니다라는 말이 안 뜨네요. 그 말은 이제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런 내부적인 속성들이 있죠. 이런 내부적인 속성들은 보호를 하면서 외부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이 속성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캡슐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캡슐 안에다 가둬다 놓고 바깥에다가 이런 애들을 노출을 시켜놓고 이제 이런 함수들을 써서 얘네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트럭트랑 클래스의 차이점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자, 이 스트럭트라는 애는요 프라이빗이 없으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스트럭트를 써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파워온이라는 게 원래는 접근이 가능하죠. 지금 이 프라이빗을 지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lg. 하시면 여기 쭉 노출이 돼요. 그래서 뭐 볼륨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절을 막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근 제어 지시자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퍼블릭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트럭트를 쓸 때는 프라이빗을 항상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이 스트럭트를 그냥 클래스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클래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을 지워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이 속성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퍼블릭을 이제 별도로 써줘야 되는 그런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기본값으로 프라이빗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lg. 누르시면 나머지 다 가려졌죠? 안 보이죠? 뭐 볼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고 lg. 볼륨은 10 뭐 이런 식으로 하려 그래도 에러가 나요. 그죠? 보시면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뭐 프라이빗은 갑자기 사라졌지만 어쨌든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이런 접근 제어 지시자를 이용해서 캡슐화를 시켜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라는 게 사실은 OOP의 4가지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3가지 특성은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